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김나경입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즉 사법적 해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 달리 말해 소송을 대체하는 방법인 비사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진행 절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의료 분쟁에서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환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서류인 소장 부본을 피고인 의사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론의 과정과 더불어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범죄에 대한 혐의를 가지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위촉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조사입니다. 증거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우선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인 의사에 대해 검사나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피고인 신문,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 진술인 최종 변론이 있게 되고 이어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법이념이 작동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는 의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묻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의 연관,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의 과정에서는 의사에게 범죄가 성립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서는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작동하며 범죄의 입증은 철저히 검사의 몫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에는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가 있습니다. 화해에는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합의하는 화해 계약, 그리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공적으로 제도화된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먼저 화해 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3자나 제3의 기관 없이 화해 내용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로 이와 같은 재판상 화해를 하게 되면 화해 조서가 작성되고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은 의료 분쟁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란 앞서 보셨던 화해와는 달리 조정인이라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의료 분쟁의 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규정하는 법원에 의한 조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들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신청을 한 사람의 상대방, 즉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는데요. 피신청인이 이를 받고 14일 내에 조정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재라는 또 다른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중재인의 중재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중재를 일종의 사적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은 무엇보다 앞서 의료분쟁의 조정에서도 언급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중재 절차를 거쳐 내려지는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의료분쟁의 사법적 그리고 비사법적 해결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료에 내재된 본질적 위험으로 인해 곳곳에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그리고 분쟁을 잘 예방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사고와 분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